지역 경제의 중심이자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이 있는 소상공인들,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현장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소상공인연합회 먼저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소상공인이 전국에 한 750만 명 정도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네, 네. 경기도에는 한 150만 정도 분들이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고, 2014년도에 네. 그 소상공인 분들의 이제 권익과 그 지위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정경제단체고요.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내 150만 명의 소상공인 분들의 그 어려운 부분 뭐 이제 이 현장의 목소리를 이제 경기도에 이 얘기해서 막 같이 협의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든지 정책 건의도 하고 있고, 소상공인분들은 이 경기도에서 받은 위탁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위탁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지금 상담센터 한 2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요? 네, 수원하고 의정부에서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담센터에서는 이제 소상공인들이 오셔서 자기 어려움 점을 많이 상담하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도에서 지원받은 이제 법률, 노무, 세무 그런 무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홍보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법률 사실 잘 모르고 세무도 정말 모르는데 그런 상담센터가 있다니까 잘 운영되면 좋을 것 같으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150만 명이면 그러니까 전통시장만 포함된 게 아니고 거리에 있는 골목상권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죠. 150만 명의 이제 우리가 이제 법정경제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대변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예, 최근에 정치 문제도 그렇고 뭐 경제가 정말 안 좋습니다. 불황이라는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만나본 분 중에 괜찮다는 분이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예, 다 어렵다. 나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하고 있다. 너무 힘들다는 분들이 많고, 오히려 코로나 때가 더 낫다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때는 지원금에도 나와서 그나마 좀 버텼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년도 상반기에 나온 걸 보면 그 폐업자 수가 이 창업자보다 많아요. 통상적으로 비슷하거나 창업자가 많아야 되는데 폐업자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힘듭니다. 월세 같은 건 잘 내세요? 월세 다 밀리는 거죠. 지금 대출 규모도 뭐 1,000조 원이 넘었다시피, 다른 문제 하나가 또 이제 폐업을 하고 싶은데 대부분이 사업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폐업을 못 해요. 대출이 있어서? 대출 때문에. 대출 뭐 원리금 일시상환 때문에. 폐업되면 그 일시상환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폐업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만큼 많이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할 정도로 정말 힘들다는 현실인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여기에 더 뭐 엎친 데 덮친 격을 하고 노쇼 문제 요새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사기 사건도 같이 겹쳐 있는 것 같은데 실제 피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 노쇼로 피해본 분들이 어느 정도 되죠. 그렇지만 이제 이번 이 노쇼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2번 죽이는 거죠, 소상공인을. 그렇죠. 식재료도 다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거 준비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또 폐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니까 이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영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식재료에 대한 부담까지 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번 기회에 차라리 그거를 이제 법률이나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완한다 하시면 어떤 걸 그러니까 말씀하실까요? 우선은 그 예약제를 좀 도입을 해서, 만약 예약금 예약금 뭐 한 30% 정도 예약금을 이제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좀 받게 하든지 해서 피해를 좀 최소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좀 예의의 문제인 것 같은데 신뢰의 문제고, 이 노쇼라는 게 예약해놓고 안 온다는 것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약금을 걸기더라도 해서 좀 예약하신 분들 다 올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으네요. 최소한 이제 보호 장치는 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나마 이렇게 힘드실 때 그래도 정부에서 지역 화폐를 발행해서 많이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하지만 올해 최선 예산이 이제 축소되면서 좀 위축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실정은 어떻습니까? 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이제 954억을 발행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43억을 좀 발행했습니다. 좀 늘긴 늘었네요. 그래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늘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제 예산이 없었죠. 전국적으로. 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올해 0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화폐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이 소상공인분들이 가맹점이 많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 소상공인분들이 이제 가맹점이기 때문에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접근성이 좋죠. 어딜 가든 가맹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화폐가 그만큼 좋은 제도인데 이 중앙정부에서 이제 이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어쨌든 다 매칭이거든요. 중앙정부, 경기도, 네. 이 시군 다 매칭이기 때문에 좀 규모가 축소되는데 아마 이제 규모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좀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해가 시작될 때마다 네. 정권에 따라서 예산이 축소되고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부침이 많은데 좀 법제화되거나 정률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우선 법제화되면 좋고요. 네. 이 지금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좋죠. 동네 이제 정책 목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인센티브를 주는 목적이 찾아다니기 힘든데 골목골목을 다니는 대신에 이제 거기에 따른 소비자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쓰임도 좋고 이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제도하면 이 소상공인분들이나 소비자한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좀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네. 이처럼 뭐 지역화폐 등 그렇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다양한 뭐 지원들을 하고는 있어요. 네네. 근데 현장에서 체감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정책들이 현재 정책의 실효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라는 이 지원하는 걸 만들었죠. 네네네. 지원하는 이걸 만들어서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중앙정부의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거기 뭐 폐업 지원도 해주고 뭐 이제 뭐 이 점포를 뭐 개선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고 경기도 이제 이 경기도 사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하는 경영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네. 예산 규모가 한 100억 정도 되는데 매년 보면 이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아. 그러니까 좋은 정책은 그만큼 이 경쟁도 치열하고 이제 반응도 좋죠.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겠죠. 예, 또 시군에서도 또 그런 비슷한 유사한 사업들을 또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업들이 이제 필드에서 이제 반응이 좋은 것들을 이제 예산의 문제죠.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 해서 이제 해줄 수 있나. 예산을 잘 되는 거는 필요한 거는 지금 폐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업을 하고 싶은데 네. 폐업 비용이 또 많이 듭니다. 그렇겠죠. 원상복구라는 그래서 이제 뭐 보통 뭐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통상적으로 많이 드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이 돈이 없어서 이제 폐업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렇죠. 그런 지원도 좀 많이 해주면 좋고 그러니까 필드에서 느끼는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정책화해서 그걸 이제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하면 네.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정책이라는 게 다 그럴 수 없겠지만 네. 어쨌든 현장에 좀 목소리를 들어서 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정말 담아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말씀한 또 있겠지만 소상공인들이 지금 많은 목소리를 들으실 것 같은데 회장님께서 네네. 정말 필요하다, 시급하다 이런 정책이나 개선 대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 소비가 위축이 많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심리 문제죠. 소비도. 그렇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오산시장에서 하는 야맥 축제를 갔다 왔는데 네, 네. 거기가 상당히 잘 됐습니다. 네, 이거 가서 잘 보면 됐죠. 이제 거기 참여하는 뭐 이제 소상공인도 그렇지만 오시는 많은 소비자분들이 그걸 즐기는 모습을 볼 때 상당히 좋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리거리 이 골목골목에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같이 이 경험하고 네. 즐기고 소통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을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소비 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네. 그런 정책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대부분 온라인으로 네. 상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네. 이 오프라인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적어지는데 그런 네. 유인책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요번에 6월 달이죠. 네. 소상공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네. 이걸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네. 이게 어떤 취지로 마련된 행사죠? 이 전년도에 이제 좀 전국이 좀 불안할 때 경기도에서 이제 이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네. 저랑 또 이제 같이 오신 또 한 분이
그걸 좀 건의를 했습니다. 네. 이거가 너무 좋으니 이거 좀 반영 좀 해주십사 그랬더니 지사님께서 흔쾌히 또 이제 그거를 이제 예산에 담으셨고 또 도의회에서도 또 의원님들이 그걸 또 흔쾌히 또 이제 반영해서 이 경기 살리기 통크 세일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어떻게 참여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제 전통시장 골목상권 우리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여하는 이제 한 40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행사고 네. 이 참여하는데 이 페이백이 위주로 돼 있지만 볼거리도 있고 네. 즐길거리가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백을 통해서 이분들이 또 2차로 또 이 재소비가 또 되는 거죠. 페이백이 이 뭐 지역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이나 그런 걸 또 이제 소비자한테 주부로 인해서 그분들이 한 번 더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있고요. 네. 네. 이게 언제부터 지금 시작되는 겁니까?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6월 12일부터 21일부터 29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9일까지. 네, 경기도 전역에서 400개 군데에서 이제 진행이 되니까 많은 이 경기도 도민분들께서 많이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 뭐 부탁의 이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네. 곳을 가게 되면은 일단은 물건 좀 세일해서 쌀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구매하고 나면 거기에 네. 일정 부분을 네. 뭐 지역 화폐 돌려주거나 네. 아니면 온누리 상품권 네. 돌려주고 네. 그거 또 그렇죠. 쓸 수 있겠고. 그렇죠. 또 경품도 또 이제 제공하니까. 경품도 제공하고. 또 현장 가면은 네. 볼거리 즐길 것도 많나요? 그렇죠. 볼거리 즐길 거에도 많이 준비가 돼 있죠. 그럼 뭐 참여하면 굉장히 즐겁고 좋고 나에게도 이득이 되고 그렇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꼭 좀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네. 회장님 생각하실 때 이 행사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선은 뭐 경품을 받을 수 있고 뭐 이 페이백을 통해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장보기 비용도 좀 줄 수 이제 있고. 줄일 수 있고 근데 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네. 매출이 많이 느니까 매출이 느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 많이 저 기대를 하고 계시겠죠. 이게 올해가 두 번째인가로 알고 있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 좀 효과가 있었나요? 작년에 효과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년 대비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에서 이제 재작년 기준이죠. 마이너스 뭐 10몇 프로 이렇게 났는데. 그 전년으로 대비했을 때. 대비했을 때. 근데 이제 거기는 요 통크 세일한 지역은 네. 플러스가 났거든요. 플러스 몇 프로가 났으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꼭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연합회 얘기 좀 들어볼게요. 지금 연합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아니면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는 이제 그 40개 지부가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요? 31개 지구에 40개 지부가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또 지역 회장님들이 또 지역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네.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는 이 소상공인분들이 정책을 몰라서 지원책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받지 이제 못하는 이득을 못 받죠. 그 중앙정부나 또 특히 이제 경기도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알려주는 네.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금 필요한 거는 지금 2차 베이비 부머 분들이 한 1,0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분들이 많은 분들이 창업시장에 이제 문을 두드릴 텐데 이분들을 그렇죠. 위해서 이 준비된 창업을 저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손익 계산이라도 좀 하고 과연 이게 나한테 맞나? 이게 제2, 제3의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나? 그거를 저희가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해서 소양 교육이라든지 전문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정책들 네. 잘 좀 홍보해 주시면 부탁드리고요. 네. 그 창업 관련해서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저희 경기도 소상공인 여러분께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IMF도 겪었고 우리가 코로나도 극복하는 우리 소상공인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낫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소상공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현실과 회복 방안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경기도 소상공인 연합회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근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